우주에는 각양각색의 생명체가 존재한다. 몸이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얼어붙은 행성에 사는 빙인들도 있고 아무 죄 없는 행성을 파괴하려는 인류도 있다. 인류의 과학기술은 극도로 발달했다. 성공적으로 영생의 난제를 극복한 후 사람들은 생존 걱정 없이 무한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온갖 유흥을 즐기며 점차 지루해져 사회는 고인 물처럼 변해버렸다. 당시 사람들은 작은 신선함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지구 인구는 그 짧은 수십 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바로 그때 한 예능 PD가 지구 연방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대중을 즐겁게 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무자비했다. 그는 우주를 무대로 한 리얼리티 쇼를 시작했다. 다른 문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즐겁게 한 것이다. 저등 문명들이 인류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 사라질 때 수십억 인류는 열광했다. 인류는 우주 깊은 곳에서 다가왔고 그 뒤엔 문명의 잿더미만 남았다. 이름도 없이 인류가 거대한 대포로 개조한 모행성이 이미 이 행성에 다가왔다. 이곳이 그들의 다음 목표다. 대통령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앉아 개미떼처럼 밀집한 인파를 내려다보았다. 대통령은 지면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전 세계 수십억 인류가 이 쇼를 위해 동시에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진동이었다. 그는 통신장치에 대고 빙인 행성의 송신장치에 대고 그 말을 내뱉었다. 인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리얼리티 쇼의 오프닝 멘트를 도전인가 멸망인가 하나를 선택해라. 번역기를 거친 목소리가 순식간에 빙인 행성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빙인 지도자는 주저없이 도전을 선택했다. 인류가 관측 범위에 나타났을 때 학자들은 인류의 기술 수준이라면 빙인을 멸망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라 단정했다. 지도자는 자신의 유일한 책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명을 이어가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미 순순히 따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답변을 들은 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민하는 척했다. 어떤 도전을 줄까라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지구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어른들은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저 20년 전에 나타난 것뿐이라고만 했다. 계속 캐물으면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렇게 묻지 마라. 달리기 연습이나 열심히 해서 커서 빙인들의 자존심을 세워라. 당신이 태어난 때부터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들린 단어는 달리기였다.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당신은 빙인의 신체 구조가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로부터 달리기 전통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사회 기능을 멈추고 시간을 쥐어짜 모든 시간을 투자해 온 국민이 달리기 연습에 매진하는 광기 어린 행위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게 분명 지구의 등장과 관련 있음을 직감했다. 당신은 달리기를 사랑했다. 이런 열정은 어른들의 강요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저 순수하게 달리는 게 좋았다. 어쩌면 그 이유 때문인지 당신은 억지로 참고 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볍고 빠르게 달렸다. 함께 자란 아메이는 점차 당신을 따라잡지 못했다. 돌아보면 그는 헐떡이며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계속 달리라고 했다. 당신은 앞을 향해 달리며 아메이에게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당신의 속도는 주변의 건장한 어른들을 모두 추월했다. 당신은 점차 깨달았다. 자신이 주변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은 특별한 학교에 선발되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과 같은 동료를 보았다. 이곳엔 진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뿐이었다. 당신도 마침내 당신보다 속도가 더 빠른 라이벌을 만났다. 그 후 몇 년간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며 당신의 속도와 지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당신은 이 학교에서 가장 빠른 건 아니었지만 최상위권에 들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영광스러운 대표팀에 자연스럽게 선발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팀을 이끌고 바닷가로 향했다. 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교장 선생님은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해안선을 따라 100km를 앞서 달리라고만 했다. 100km를 모두 빠르게 레이스에 몰입했다. 전 구간을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당신은 자신이 1등이라는 걸 알았다. 팀원 중 누군가 도중에 실수를 한 덕분에 운 좋게 이 이름을 얻게 된 듯했다. 당신은 땅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계에 다다른 육체의 피로감은 당신을 영원히 그렇게 눕게 만들고 싶었다.
곧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을 때 당신은 기적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곳에 빙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남들의 입을 통해서만 그의 이름을 들었었다. 여러분은 한 줄로 섰고 지도자는 아이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그가 당신 앞에 다가와 너희들은 빙인의 희망이니 계속 달려야 한다고 그 외 여러 인정과 격려의 말을 건넸을 때 당신의 감정은 생각보다 흥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미소 속에서 깊이 숨겨진 좌절과 실망을 읽어냈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떠나기 전 당신은 사과를 건넸다. 지도자는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얘야, 오해하고 있구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사실 너희 모두 훌륭하단다. 방금 그 말들은 빈말이 아니었어. 그건 너희에게 거는 진심 어린 기대란다. 계속 달려라. 비록 앞길이 막막해도. 그날 이후로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량에 비해서 실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 삶은 무의미한 굴레에 갇힌 듯했고 당신의 열정은 조금씩 마모되어 갔다. 당신은 휴가를 맞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가족들 앞에 도착했을 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그들의 눈빛에는 다른 근심이 서려 있었다. 물어보니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메이가 마중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도착했는데 아메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당신은 지평선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마음이 초조해졌다. 첫 햇살이 발끝에 닿았다. 사람들은 급히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빙인으로서 햇살은 당신의 유전자.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공포였다. 지구에 있던 한 어린 소년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 빙인들이 햇빛을 정말 두려워하냐고 물었지. 그는 영생전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 하나였어. 몸도 마음도 자라지 않는 채로 말이야. 그는 영원한 아이였으니까. 옆에 있던 몇 살 연상의 누나가 말했어. 쟤네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활동하는 거 몰랐어? 빙인들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녹아서 죽어버리거든. 빙인들에게 햇빛을 피하는 건 마치 우리 인간들이 숨 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야. 너는 마음속 공포를 억누르고 햇빛 아래로 발을 내디뎠어. 넌 아메이의 이름을 부르며 전력으로 달렸어. 태양이 너보다 한 발 앞서 지평선 위로 떠올라 너에게 빛과 열기를 쏟아부었어. 이 땅 구석구석까지 말이야.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너도 느낄 수 있었지. 두 발은 그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어.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지. 어른들이 말했지. 죽기 직전에 느끼는 마지막 감각이라고. 얼마나 달렸을까? 드디어 악건을 찾았어. 그는 발목을 잡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 이미 의식을 잃은 채로 햇빛을 받은 몸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 넌 달려가 그를 안아 올리고 내 몸으로 햇빛을 가려줬어. 한 걸음씩 되돌아갔지. 집으로 돌아와 아메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는 그대로 쓰러졌어. 검사를 마친 후 네가 제때 도착한 덕분에 아메이는 무사했어. 쓰러진 너를 보며 누군가는 묵념했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어. 그들은 알았거든. 어떤 빙인도 햇빛 아래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순 없다는 걸. 누군가 너의 몸을 뒤집었어. 겁 많은 아이는 눈을 가렸지. 다들 녹아버린 등을 볼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뒤집어 보니 너의 등은 그대로였어. 상처 하나 없이 말이야. 몸 어디에서도 상처를 찾을 수 없었어. 소란스러운 소리에 너도 눈을 떴어. 너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저 피곤해서 잠들었던 것뿐이었으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널 바라봤어.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생명체를 보는 것처럼.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몹시 놀란 표정이었어. 너에게서 본 적 없는 변이가 일어났다고 했지? 빙인들의 기술로는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어. 하지만 다행인 건 이 병이 널 앗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피부의 햇빛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야.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빙인이 세상에 나타난 거야.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 그날 지도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너에게 빙인들의 희망이라 말했어.
이번엔 너도 확실히 지도자의 눈에서 기쁨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너도 따라 웃었어. 지도자와 단둘이 있을 때 그도 그저 늙은 노인일 뿐이라는 걸 실감했어. 그는 평범한 어른처럼 안부를 묻곤 했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어. 빙인의 영웅이 되고 싶나? 너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지도자가 말했어. 우리가 왜 달리기 연습을 하는지 아나? 넌 고개를 저었지. 25년 전 인류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어. 인류의 과학기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으니까.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 우린 도전을 선택했지. 이미 인류에게 순응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 대답을 들은 후 대통령은 웃으며 고민하는 척했어. 어떤 도전을 줄까?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말이지. 리얼리티 쇼라면 출연자를 괴롭히는 순서가 빠질 수 없지. 곧 대통령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했어. 관측 결과 너희 종족은 달리기에 능하다더군. 그럼 전례 없는 장거리 달리기 시합을 해보자고. 대통령은 유리창 너머로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저 얼음 행성을 내려다봤어. 저 광활한 대륙을 말이야. 아무런 보조 장비 없이 오직 맨몸으로 이 행성의 해안선을 한 바퀴 도는 거야. 만약 해내는 빙인이 있다면 즉시 떠나주지. 대통령은 빙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즐거워했어.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출연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리얼리티 쇼의 묘미니까. 카메라가 그 절망적인 표정들을 다 담아내자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어. 인류에게 가장 넘쳐나는 게 바로 시간이지. 100년의 준비 기간을 주겠다. 100년 뒤에도 해내는 빙인이 없다면 너희 행성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도자는 2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어. 아마도 그의 눈 속에 있던 희망 덕분이었을까. 너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도 겁먹지 않았어. 지도자는 너의 모습에 기뻐했지. 지구의 한 소년이 화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 우리는 왜 저 빙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옆에 있던 누나가 지금 들었던 생각을 바로 내뱉었어. 빙인들의 기술 수준으로는 100년 안의 속도와 지구력을 갖춘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 없어. 게다가 지금까지도 그럴 생각조차 없잖아. 지금의 몸으로는 죽을 때까지 연습해도 절대 불가능해. 소년이 나직이 중얼거렸어. 꼭 그렇지만은 않을지도 몰라. 어쨌든 달리기는 진짜 잘하잖아. 순식간에 10년이 흘렀어. 빙인들의 300년 수명 중에서 10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지. 지난 10년 동안 햇빛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 너는 뜨거운 햇살 아래 달리는 감각에 익숙해졌지. 넌 떼약볕을 받으며 텅 빈 거리를 달렸어. 정해진 경로는 없었어. 발길 닿는 대로 그저 달릴 뿐이었지. 10년 전 훈련받던 학교를 지나쳐갔어.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였지. 너도 알았어.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이 학교가 버림받은 거지. 아니, 전 국민 달리기 계획 자체가 버려진 거야. 빙인들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 더 이상 달리기는 권장되지 않았어. 달리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지. 전 국민 달리기 열풍은 전 국민 노동 열풍으로 바뀌었어. 사람들은 모두 먼 곳으로 떠났지. 거기엔 끝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더군. 해질녘, 너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 10년 전보다 훨씬 삭막해졌지. 주민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모두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웨이를 만났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어. 나도 먼 곳으로 일하러 가게 됐어. 이제 가야 해. 마지막 작별 인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 정신을 차렸을 때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 넌 아메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넌 굳은 표정으로 지도자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어. 지도자는 다독였지. 계속 달려보게. 자네는 영웅이 될 걸세. 아이 달래듯 하는 대답에 너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 지금 내 눈앞에 그는 지도자가 아니었어. 그저 짜증나는 노인일 뿐이었지.
넌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쏟아냈어. 처음부터 잘못됐어. 해안선은 20만 킬로미터나 돼. 이 행성을 5바퀴나 도는 거리라고. 그저 평범한 육체 훈련으로 이 도전을 끝내겠다는 건 완전 미친 소리야. 넌 이틀 동안 침울하게 지냈어. 아무도 널 찾아오지 않았지. 하지만 달리기는 이미 습관이 되었어. 결국 넌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지났어. 너도 무감각하게 20년을 달렸지. 마을엔 너 혼자 남았어. 모두가 일하러 떠났거든. 처음 몇 년간은 아메이와 연락이 닿았지만 나중엔 일이 너무 바쁘다며 연락이 끊겼어. 연락도 끊겼어. 넌 스스로에게 며칠간의 휴가를 줬지. 멀리 있는 아메를 찾아갔지. 그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았어. 하지만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아메는 이곳에서 이미 결혼했을 거라 생각했어. 어쨌든 그녀도 그럴 나이니까.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녀가 여전히 혼자라는 걸 알게 됐지. 이 도시는 사람이 참 많아. 아메와 사람들은 거대한 연기 저장고를 짓고 있어. 그 저장고들은 대지 곳곳에 퍼져 있지. 아메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해 나갈 거라고. 떠나기 전에 마음속에 줄곧 아메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지. 너는 그 말을 내뱉었어. 같이 갈래? 하지만 아메는 웃으며 거절했지. 그녀는 말했어.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됐다고. 달리기보다는 이 설계도들에 더 흥미가 생긴다고. 네가 멀어지려 할 때 아메가 널 불러 세웠어. 그녀가 물었지. 아직도 달리고 있냐고. 너는 멍하니 생각했어. 그게 달리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그저 지루한 임무를 반복하는 것뿐이었어. 너는 웃으며 답했어.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메가 내 말을 잘랐어. 그럼 계속 달려. 그게 내가 사랑하는 일이잖아. 너는 해안선을 따라 달렸어. 기록도 바라지 않고 이유도 없이 그저 처음처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뿐. 10년은 길지 않아. 수십 년도 눈 깜짝할 새지. 도전 기한의 마지막 몇 년. 아메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 사진 속엔 그 연기 저장고가 완성되어 있었지. 그녀는 저장고 앞에 서서 웃고 있었어.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조금 묻어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 수장이 너를 네모난 건물로 데려갔어. 앞으로 여기서 지내라고 했지? 기묘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줄지어 놓인 용기들이 보였어. 용기마다 작은 결정체가 하나씩 들어있었지. 지구의 소년이 그게 뭐냐고 물었어. 누나가 말했지. 저건 빙인의 배아 상태라고. 그들은 아마 뒷일을 생각하고 있나 봐. 하지만 도전이 실패하면 지구 대포가 행성 전체를 재로 만들어 버릴 텐데 저런 걸 준비해도 소용없을 텐데 말이야. 대통령은 생각했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 그들은 유일하게 계속 달리고 있는 빙인에게 도전을 완수하길 바라는 건가? 그의 능력으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지. 아니면 그저 발버둥조차 치기 싫은 걸까? 수장이 물었어. 도전 내용을 기억하냐고. 내용 말이야. 내가 대답했지. 이 행성의 해안선을 따라 한 바퀴 달리는 것. 누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 저 빙인들이 뭐하는 거지? 미친 걸까? 아니, 그들은 해냈어. 지구 최고 건축물 안에서.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내뱉었어. 그들은 해냈어. How to keep your mind. 페이싱 타임.